외국인 사령탑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BO 리그 사상 첫 외국인 감독 3명 시대입니다. 지금 외국인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팀이 이제 세 팀이죠. 네, 하나 이글스, 기아 타이거즈, 롯데 자이언츠인데 이들 세 팀이 지금 8위, 9위, 10위 뒤로 좀 쳐져 있습니다. 팀의 장기 비전과 외국인 감독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최용우, 나지완, 전상현, 하준영, 심동섭 이렇게 부상 선수들, 또 롯데 이대호, 민병헌, 최준용 등 부상 선수들의 복귀 시기도 취재했습니다. 이제 뭐 팀당 40경기 또 42경기 정도 치렀는데 아직 이제 반환점을 돌지 않았고 초반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지나갔죠. 지금 상황은 좀 리그가 좀 양분돼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25일 현재 1위 SSG 랜더스부터 7위 NC 다이노스까지 7개 팀은 2게임 반차 치열한 공반전을 좀 펼치고 있고 7위 그리고 8위 하나 이글스는 4게임으로 이렇게 막 좀 벌어져 있죠. 9위 이제 기아 타이거즈, 10위 롯데는 조금 더 쳐져 있고 KBO 리그에 외국인 감독이 3명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에 롯데 자이언츠가 허문회 감독을 경질하고 레리스턴 2군 감독을 정식 1군 감독으로 임명을 하면서 지금 뭐 이제 2년째를 맡고 있죠. 기아 타이거즈 맷 윌리엄스 감독, 그 다음에 올 시즌 처음 이제 합류를 한 하나 이글스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 이렇게 세 사람이 쫙 돼버렸죠. 외국인 감독이 이끄는 팀들이 좀 하위권을 좀 전전하고 있는데 뭐 지금 시점에서 이들 팀의 성적으로 뭔가를 평가하는 거 이건 옳지 않죠. 이들 팀이 외국인 감독을 데려온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선적 반등 이건 아니거든요. 또 서튼 감독은 지금 1군 감독에 선임이 된 지 보름도 채 안 됐고 수베로 감독은 이제 모셔올 때부터 리빌딩 전문가로 좀 불렀고 또 하나는 당장의 성적보다는 초석을 다지는 완전 리빌딩 시즌을 좀 보내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부분들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죠. 구단 내부적으로는 좀 어떨까요? 이들 감독에 대한 평가들 매우 좋습니다. 대만족입니다. 이들 3개 구단은 외국인 감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하는 분위기인데 구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알고 미래지향적으로 팀을 이끌고 또 프런트하고 소통도 오히려 국내 감독보다 낫다 이렇게 입을 좀 모으는데 아무래도 프런트 야구가 좀 더 이제 발전했죠. 미국 야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야구 출신들이니까 프런트가 현장과 기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감독들도 프런트의 일 처리에 목소리를 좀 높이는 일이 거의 없죠. 요즘은 다 어느 정도 프런트는 프런트의 일, 현장은 현장의 일 조금씩 구분이 되어 갑니다. 어느 정도 구분 지어졌습니다. 외국인 감독은 이런 부분은 더 그냥 쿨하죠. 수베로 감독에 대한 평가들. 이제 박찬혁 사장이 지난해 부임을 하면서 국내 감독으로 거의 후보군이 압축이 된 상황에서 오자마자 이제 외국인 후보군까지 좀 스펙트럼을 넓혀봅시다. 그래서 수베로 감독이 오게 됐고 하나 유니폼을 입었는데 박 사장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야구로 선수들 그리고 코치들의 야구 보는 눈이 열렸고 또 선수단 체계라든지 훈련 방식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경기 준비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팀 내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윌리엄스 감독을 영입을 한 이제 기아 구단 관계자는 맷 윌리엄스 감독이 와서 시스템이 많이 변하고 정착이 되고 1군하고 2군의 역할 분담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고 한평도 잘 돌아간다. 이게 소통도 좋고 전력 분석도 좋고 다만 이제 부상 때문에 최근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서튼 감독을 올린 롯데 구단은 이제 팀 체질 개선하고 그다음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 뎁스 강화를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글스 구단 관계자가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을 데려올 때 아무래도 외국인 감독을 모셔오면 팬들의 야단을 좀 덜 맞을 수 있다. 이 부분 고려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좀 있죠. 아무래도 외국인 감독은. 그래서 이제 프런트가 외국인 감독을 방패 삼아서 좀 비난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부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일본 국적이지만은 제일 교포인 송일수 전 두산 감독을 제외하고 외국인 감독은 어떻게든 지금까지는 성적을 냈습니다. 지난해 윌리엄스 감독이 6위로 가을 야구를 못 갔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외국인 감독 첫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일단 외국인 감독은 가을 야구 진출 거의 하면 무조건 가을 야구 진출했거든요. 송일수 감독을 빼고. 근데 이제 그 불패 신화는 일단 깨졌는데 지금 이제 하위권이지만 사령탑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좀 드물죠. 성적과 상관없이
이제 팀의 목표가 좀 확실하고 또 외국인 감독이 갖는 이제 장점이 또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팬들의 야구에 대한 이해도, 야구를 보는 이해도가 뭐 전문가 뺨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어느 인식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때로는 이제 해결책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 인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2017년에 우승을 했죠. 하지만 하나는 1999년, 그 다음에 롯데는 1992년 이후로 우승이 없습니다. 롯데가 지금 가장 이제 우승을 못한 기간이 이렇게 제일 길죠.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단의 확실한 변화 의지를 투영한다. 외국인 감독은 대단한 의지 아니면 이거 모셔오는 것이 쉽지 않죠. 뭐 금액적인 측면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선수 기용하고 기회부여에 있어서는 불편 부당, 그리고 정당한 감독 권한을 행사를 한다 이거죠. 뭐 학연 지연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다. 또 선진 야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특별한 매개체지 않냐. 눈으로 보면서 그냥 팀이 같이 보고 배우는 거죠. 선수도, 안에 내부에 있는 코치도. 팀 체질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치 반영. 뭐 이 부분이 대표적인 장점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외에도 구단별로 여러 가지 장점들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팬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좀 호의적이죠. 로이스 감독, 힐만 감독의 경우에는 뭐 성적도 냈고 그 두 분에 대한 뭐 향수는 아주 대단히 있습니다. 또 물론 뭐 이들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성적이 너무 좋았어요. 긍정적인 반응이 그래서 더 폭발적이었다. 또 외국인 감독은 팬들을 대하는 자세가 훨씬 더, 팬 서비스를 대하는 자세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감독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보통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감독, 1위를 달리고 있는 경우에도 그냥 까일 때도 있죠. 그래도 1위 감독, 그 다음에 또 지난 시즌 우승 감독을 제외하면 감독들은 좀 많이 까입니다. 뭐 자주 까입니다. 거의 뭐 까이는 게 일입니다. 야구는 매일 경기가 벌어지잖아요. 6할 승률을 기록을 하면 거의 뭐 최상위권이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굉장히 대단하지만 10번 싸우면 어떻게 보면 4번 진다는 얘기잖아요. 경기를 마치고 그 밤부터 다음날 6시 30분 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진 다음 날은 팬들의 화살이 1차적으로 감독을 향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윌리엄스 감독, 수베로 감독, 서튼 감독에 대해서는 비판 목소리가 뭐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좀 호의적이죠. 단순한 허니문 기간을 넘어가지고 외국인 감독이 지니는 뭐 특별한 뭔가가 좀 있죠. 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팬들이 국내 감독에 비해서는 좀 더 인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독 얘기가 나오면 매번 이제 구간이 명간이다. 이 감독이 현역 감독일 때는 매우 야단을 맞지만 물러난 뒤에는 그 새로 지금 온 감독이 뭐 질타를 맞고, 야단 맞고, 이전 감독은 그냥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허다합니다. 이 반복된 흐름이 KBO 리그에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 감독이 소환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 감독이 좋았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 또 아니다, 그 감독 이런 거 금방 잊었어, 뭐 이렇게 바로 반박이 또 나오고, 포털 사이트 댓글이 사라지면서 구단 홈페이지, 구단 유튜브, 또 뭐 야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견들이 쫙 오죠. 우리 뭐 채널에도 댓글이 많습니다만, 외국인 감독은 이제 뭐 일단 선진 야구 출신이다, 이 부분이 프리미엄이 없지 않다, 일정 부분 있다고 좀 생각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더 나은 야구를 또 펼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뭐 눈으로 봤으니까요. 또 팬들이 그래서 또 박수를 보내는 경우도 많고. 힐만 감독의 영입을 주도한 민경삼 사장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민경삼 지금 SSG 랜드스 대표이사죠. 얘기를 좀 나눴는데, 힐만 감독의 영입을 뭐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또 단장 시절에 영입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SK그룹에 직접 요청을 해서 OK 사인을 좀 받아냈고, 오늘 좀 말을 좀 무척 좀 아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민 사장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여러 번 또 이야기했는데, 제가 좀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뭐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의견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삼 사장이 얘기했는데, 이제 힐만 감독을 모셔올 때 성적, 그리고 팀 체질 개선, 이 두 가지를 모두 겨냥을 한 것이 맞다. 또 외국인 감독을 영입할 때는 구단의 비전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고, 지금 이제 이 세 팀도 알 것이다. 이제 하위권에 좀 처져 있지만은, 외국인 감독이 오자마자 성적을 나게 하진 않는다. 팀이 그에 많은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것이 맞고, 팀 문제점들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미래에 대한 좋은 선택이고, 또 일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일본도 우리에 앞서가지고 이런 시간들을 좀 거쳐갔거든요. 하나의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고, 좀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 다를 거다. 오래 보고 이제 수베로 감독을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고,
내년 또 내후년 하나가 굉장히 좀 잘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주제 넘는 이야기 같지만 뭔가 승부를 거는 시점, 올해는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 그때 이제 FA로 전력 보강을 하면 좀 결과가 좀 더 달라질 수 있다 이야기를 좀 하던데 뭔가를 뒤집을 때는 찔끔찔끔은 좀 아닌 것 같다. 확 뒤집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이것은 뭐 문경산 사장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아에 대해서도 세대 교체는 굉장히 좀 잘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양현종 선수가 빠져나간 이 부분이 좀 커 보이고 양현종 선수가 있었으면 이유리 선수가 있고 그러면서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생각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현진 선수보다 오자마자 잘했지만은 굉장히 좀 여러 경험을 하면서 좋은 선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존재도 뭔가 플러스가 됐고 월드 클래스급의 또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물론 양현종 선수도 메이저리그에 가서 좋은 활약 또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려는 팀은 좀 두 파트로 나뉠 것 같아요. 팀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 리빌딩 작업, 시스템 개선, 뭐 이 부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순위 싸움을 할 만한 전력을 갖춘 상태에서는 분위기 전환을 팍 해가지고 경기를 극대화를 꾀하는 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력이 이 정도는 되는데 현장 리더십을 좀 교체를 하고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면 더 나은 그런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됐을 때 한번 쫙 투자를 하는 것이죠.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롯데자이언츠의 부상 선수들 회복 스케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 기아가 참 부상으로 신음을 하고 있죠. 올 시즌 부진의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 뭐 안팎의 진단입니다. 안과 질환이죠. 최용우 선수 25일 뭐 오늘 재검진이었는데 2군에서 기술 훈련을 이미 하고 있고 본인도 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며칠 안으로 2군 경기 뛰고 바로 1군 경기에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아직 제가 25일 오늘 재검진 지금 결과를 듣지 못했는데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팀 내부적으로도 최용우 선수의 복귀 일정을 좀 앞당겼다고 합니다. 나지완 선수는 지난달 말에 내복사근 부상이었거든요. 진단만 4주. 회복하고 기술 훈련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어깨 부상입니다. 전상현 선수 재활 중인데 스케줄대로 지금 재활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를 좀 천천히 하라고 프런트에서 좀 조절을 한다는데 복귀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있어요. 시기를 못 박으면 선수가 오버페이스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어깨 부상이잖아요. 매우 조심스럽고 뭐 재활하고 스케줄 소화를 하고 또 검진하고 체크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준영 선수 지난해 팔꿈치 수술을 했잖아요. 지금 하프 피칭 정도인데 전상현 선수보다는 복귀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부상 부위가 그래도 어깨가 아니고 팔꿈치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조금은 덜한데 구단에서는 본인이 아예 괜찮다 그러면 복귀 시기를 조금씩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이제 전상현 선수 상태에 비교하면 조금 더 낫다. 뭐 이런 쪽에서 이야기가 지금 나온 부분입니다. 전상현 선수하고 하준현 선수는 관리도 어느 정도 잘 되고 본인들의 재활 의지도 강해서 당초 예상보다는 재활 페이스도 좀 나쁘지 않다 그럽니다. 좀 빠른 편이고 재발 좀 걱정이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구단에서는 좀 서두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심동섭 선수는 지난해 제대한 뒤에 캐치볼도 하고 피칭도 했는데 발목 다쳐서 2달 쉬고 그 이후에 왔는데 바로 이제 어깨 부상 재활 중인데 재활이 계속 길어지죠. 구단 관계자가 일단은 즉시 복귀 전력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좀 그었는데 재활이 조금 더딘 편이라고 합니다. 롯데자이언츠 얘기입니다. 18일에 옆구리 근육 다쳤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2주 동안은 무조건 쉬어야 되고 꼼짝 못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운동 준비하고 재활하고 복귀까지는 총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 재활 스케줄에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민병헌 선수는 조만간 1군에 올라오고 박진영 선수도 1군 복귀를 좀 서두르고 있거든요. 페이스가 조금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최준용 선수는 7월 복귀가 지금 목표입니다. 이승헌 선수는 2군 경기에 곧 등판을 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 1군 복귀 시기를 조율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